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경비업법 기출문제풀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번째로 벌칙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벌칙이 끝나면은 이제 경비업법 중에서 경비업법 파트와 청원경찰법으로 구분되는데 경비업법 파트에서는 아마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학습을 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벌칙과 과태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을 또 도표를 오롯이 암기하여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24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경비업법령상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자, 이것은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벌칙, 즉 행정형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4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그 4가지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 가지,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행정형벌 규정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저 많은 것을 어떻게 암기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만해요.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각각 사례가 한 가지씩밖에 없고, 그 또한 특수경비원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6가지 항목을 잘 숙지한다면 나머지는 모두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량에 비해서 학습의 어떤 요령을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지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례를 3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다른 처벌 대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밑줄 친 부분,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비원 또는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경찰관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다른 법정형이 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비 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을 행사한 경우. 방금 우리 1년 이상 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보기 3개는 모두 방금 확인한 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 양은 많지만은 아마 할만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고 없도록 촘촘하게 온전하게 잘 암기를 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양쪽을 다 벌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일단 사전 학습을 좀 해볼게요. 용어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양벌 규정은 누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또 그리고 그 사용자 또는 그 밖에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뭔가 법 위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행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그 관계가 된 개인한테도 벌금형을 부과하겠다. 양쪽에 다 죄를 묻겠다라는 제도가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문제예요. 보기가 4가지가 나오네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그리고 사용인, 그리고 사용인의 배우자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아요. 사용인의 배우자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문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 4번의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유일하게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와
그 양벌 규정의 의미 그리고 그 대상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과태료에 대한 문제네요. 뭐 자료가 미리 좀 나왔습니다만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은 이거는 이제 금액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 풀이하기 전에 먼저 과태료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종류가 경비업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업자에게 어떤 그 처분을 하는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시설주가 해당이 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종류가 좀 많습니다. 무려 12가지 종류가 되니까 이 내용도 뭐 내용이 많더라도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는 적은 것이 잠깐만요. 적은 것이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화면이 넘어왔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을 살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끌고 갈까요? 그래야겠어요. 제가 이거 뒤로 돌린다는 게 자꾸 앞으로 돌려버렸는데 어떻게 저기 3번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네, 3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무슨 그 전 페이지 한 번만 더 전으로 가셔가지고 이번 문제에서 네, 답이 나오잖아요. 네. 답 나올 때 잠깐만. 여기서부터 넘기면서 시작할게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출제가 된 문제고요.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금전적인 내용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학습량이 좀 많아요. 과태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비업자가 맡게 되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그리고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시설주에게 부과가 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가지 종류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무려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 이제 그 적은 숫자가 시험 문제의 대상이 되지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대표적인 거 일단 밑줄 친 것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 문제의 지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를 했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경비업자에게 부과한다. 또 하나는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 비치하지 않았을 때와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했을 때는 각각 경비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가지나 된다고 했죠. 자, 그중에 뭐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하고요. 8번째, 우리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경비업자가 되겠죠. 경비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과 500만 원 두 규정을 잘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비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한 경우와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 신고한 경우 등 1, 3번과 4번은 각각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부분을 하나를 찾는 부분이 이러한 형태로만 과태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금액이 다른 것은? 자, 과태료에 관해서는 가급적 뭡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자 해요. 최근에 경비지도사 시험이
거의 뭐 만점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오는 내용만 우선 떼가지고 과태료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회는 100만 원, 2회는 200만 원, 3회는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비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서를 선임 배치하거나 또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400만 원이 되는데 내용에 따라 그 과태료 금액이 다르죠.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 상황을 기록해서 보관하지 않았다면은 이 경우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그리고 3회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 문제는 2회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 방금 살펴보았던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 상황을 기록해서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자, 벌칙과 과태료는 뭐 암기사항이 뭐 많습니다. 그래서 벌칙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 그리고 형의 가중처벌, 그리고 문제로 풀어보았던 양벌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방금 문제를 풀이했던 것처럼 과태료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분해서 숙지를 하시고 또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그런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